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직접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학피 시간에 답비 지문 읽고 매일매일 이렇게 수행평가 하면서 아주 완벽한 영상을 찍어냈는데 제가 이제 발표자처럼 되어버리니까 약간 좀 많이 떨리네요.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지금 PPT 수업 영상 보고 비판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선생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선생님은 아마 수행평가 받는다면 10점은 못 받을 것 같아요. 너무 엉성하게 제작을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선생님도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맞아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실시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제부터 접속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녹화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함께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얼굴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 나오니까 좋아요, 지금? 아유,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네.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지금 여러분? 8시? 7시? 이제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2학년이 이제 아닙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되면 새로운 신분으로 이제 갈아타게 되는 거죠. 싫어요? 당연히 싫겠지.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금방 갑니다. 시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괴로울 수 있겠지만 좀 버텨나가면서 우리 극복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제 시간 금방 가요. 자, 뿌리 이야기로 갑시다. 이제 혈액노 지난주에 배웠죠? 혈액노에 대한 학습 활동 5번까지 다 풀었고 뿌리 이야기는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 1차 백신 맞았을 때 본문 수업 영상을 그때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그 본문 내용이 아직 미숙한 학생들이 있다면 읽어보시고 이 수업을 듣길 바랍니다. 어차피 오늘은 녹화 시기이기 때문에 언제 듣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 수업만을 그냥 바로 본문 읽지도 않고 문제만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듣는다면 공부가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리 읽어 오셔야 돼. 내가 오늘은 본문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학습 활동으로 풀 거기 때문에 아직 다 못 읽었다면 꼭 읽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목소리 좀 크죠, 여러분? 여러분 바삐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소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감 있게 바삐 발표하시는 분들은 소리를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뿌리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한다고 하는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방 안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을 텐데 뿌리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났던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뿌리를 지금 삼투압이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양분 빨아들이는 거요. 이건 여러분 생명과학 시간 때 배우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문학이에요. 딱 제목에서부터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뿌리 하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예를 들어서 수진이, 설씨죠. 성씨가 있잖아요, 성씨. 설씨 어떤 설씨일까?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관이 있을 거고 또 시조가 있을 거예요. 그 시조로부터 쭉 여러 대손마다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 가족의 근간, 기본을 말하는 게 우리는 문학에서 또는 기본적으로 상징하는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뿌리가 실제로는 이 작품에 나오는 두 명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위안부를 갔다 온 고모 할머니가 뭐 성씨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어린 시절에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했고 또는 실제 주변에 있는 친척들과도 서로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명 누구 있죠? 남자친구. 그렇죠. 그라고 하는 사람. 실제로 그라고 하는 그 인물은 입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들과 이 주인공이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 그 두 인물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유년 시절을 기억했던 고모 할머니의 모습과 39살이 된 나의 모습, 내가 겪는 지금 이 시점, 39살 시점에서 겪는 고모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나 새롭게 깨닫는 이야기가 바로 뿌리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무의 사람을 이제 비유했다. 그러니까 인간을 나무에 비유했다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뿌리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뿌리라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개인화가 되어 있고 또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뿌리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핵심 정리를 적었으니까 굳이 제가 설명을 길게 할 필요는 없겠죠. 포인트만 보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현재의 시점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주로 회상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또는 과거의 어린 시절, 목욕탕에서 어머니의 일을 돕다가 7살 때, 몇 살이었죠? 어쨌든 이제 유년 시절, 이때 고모 할머니가 죽기 직전에 나한테 했던 행동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로 회상하는 방식이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했다. 중간중간에 보면 우리가 아는 지명이 나와요. 포도나무 뿌리 가지고 와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가는 장면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부정적 단면을 제시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 말하는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중간중간마다 나오잖아요. 어디에 있냐면 90쪽에 보면 위안부를 갔다 온 할머니의 상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차라리 위안부 등록을 하지 뭐하러 돈을 안 받는 거야, 이렇게 어머니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세 번째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인물은 몇 명 등장하냐면 주로 어머니까지 합치면 또 4명이 될 수 있겠지만 3명이 주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39살의 어떤 시점으로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부모님과 이제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일하던 곳이 지금 문 닫아가지고. 그래서 그 일대를 떠나본 적이 없고, 그라고 하는 사람과 연인 관계를 이어오는 인물인데, 이런 행동도 하기도 해요. 부모님과 여동생들의 강압에 의해서 남자친구가 있는데 선을 보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라는 인물은 입양이 된 아픔을 가지고 있고, 고모 할머니는 어릴 때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왔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품의 구성 단계죠. 그래서 주로 나와 있는 이 지문의 내용은 절정과 결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뿌리라고 하는 것은, 자, 왼쪽과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과학대 시간대 배우는 뿌리라고 하는 거는 땅 속에 묻히거나 다른 물체에 바뀌어가지고 수분을 빨아들이는 기능을 한다. 이게 바로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무를 이제 벌목하거나 그럴 때 뿌리채 뽑아버리면 이제 나무의 생명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문학적인 의미, 뿌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의 의미로서는 정신적 근본이다. 혈연이라고 하는 게 결국 가족 말하는 거잖아요. 가족의 정신적 근본, 또는 지역의 정신적 근본, 그리고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곧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뿌리를 2명의 인물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상처를 그린 작품이라고 했어요. 화면이 넘어갔다면요, 여러분, 아까 앞으로 넘겨가지고 일시정지 해두시고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오늘 풀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 위안부라는 설명을 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사 시간 때도 곧 배우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악행을 많이 했죠. 강제로 물건도 뺏어가고 군대에 강제 징집시키고, 또 근데 이런 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애들이 그 해방을 하기 직전에 10년에 걸쳐가지고 전쟁을 했잖아요. 세계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을 할 때 군인들한테 뭔가 정신적인 위안, 그리고 성적인 어떤 만족을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여자들을 많이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시설이 위안부라고 하는 건데, 걔네들이 그런 행동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쁜 놈들이긴 하죠, 진짜로.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이제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위안부 사건을 이제 그린 영화기도 한데, 거기서 이 데려간 여성들의 몸에다가 문신을 새긴 거예요, 강제로. 진짜 나쁜 놈들이죠. 옛날에 문신은 어쩔 때 새기냐면, 너는 내 노예다, 너는 나쁜 잘못을 저질렀으니 사람들한테 뭔가 낙인을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옛날에 문신이었어요. 근데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다닐 수도 없고, 또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가는 자신이 뭔가 이상한 사람 또는 안 좋은 사람으로 낙인시킬까봐 더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고모 할머니도 가족들과 잘 지내지 못하고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아주 슬픈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바로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전체 1, 2, 3번 문제는 작품 내용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읽고 활동을 해보자고 했으니 반드시 작품 원문을 못 읽었으면 지금 이 영상을 끄시고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대요. 빈칸에 알맞은 말 채워봅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박스를 먼저 봐야 되겠죠. 파란색 박스에서는 30대 후반의 서술자가 서술하는 현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고 하는 남자친구한테 어릴 때의 기억을 말했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두 개가 가운데로 묶이는 거예요. 먼 과거의 일이라고 하면 부모 할머니와 관련된 이야기일 테고, 가까운 과거의 일이라고 하면 자기가 실제로 그라고 하는 남자친구와 함께 가서 포도나무 뿌리 구하러 간 장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리해 본다고 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먼 과거의 일은 고모 할머니 이야기를 했잖아요. 9살 때 같은 방에서 지냈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이불을 들추고 내 손을 더듬더듬 찾고 있었다. 이걸 적어주는 게 첫 번째 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까운 과거의 일 같은 경우는 포도나무 뿌리를 구하러 가서 실제로 이제 그가 원래는 다른 재료로 이렇게 작품 만들었지만 포도나무 뿌리에다가 촛농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작품 만들잖아요. 그 작품의 이름이 뭐죠? 남귀덕, 고모 할머니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은 목욕탕을 청소하면서 거울 속의 모습이 마치 고모 할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자신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모습이 바로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꽤 슬펐어요. 저는 이 작품 읽었을 때 진짜 얼마나 이분들이 상처를 많이 겪었을까.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또 생각해보는 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품이기도 하죠. 유승호가 나왔던 집으로. 할머니가 말을 못하시잖아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말을 못하시고 혼자 지내시고 계시는데 유승호가 도시에 살다가 어머니의 어떤 일로 인해서 잠깐 맡겨지면서 겪는 에피소드, 이게 바로 집으로입니다. 마지막에 처음에는 이제 유승호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칠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장난도 치기도 하고 할머니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돌아가기 싫어하는 모습.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초등학교 때 봤는데, 그럼 꽤 오래된 영화죠, 여러분.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 봤던 것 같아요, 집으로. 근데 그때 유승호 나이가 한 4살인가 5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영화에 나왔던 유승호가 이제 20살이 될 때쯤이었을까요? 한 15년이 지난 후에 그 할머니를 직접 찾아뵈가지고 같이 서로 껴안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니까 더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상당히 우리한테 가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가정 시간에도 배우지만 요새는 핵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옛날같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는 안 살잖아요. 그런 집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등장인물들의 삶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찾아서 정리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오타가 나왔네요. 정리해 도움말 보자라고 했네요. 도움말 이거 아닙니다. 이거 글씨를 쓰다 보니까 잘못된 말이 들어갔네요. 정리해 보자입니다. 자, 고모 할머니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는 내용이에요. 서술자가 서술자가 두 인물을 설명해 준 부분이 어디였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지금 앞으로 넘겨가지고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고모 할머니 같은 경우는요 90쪽에 나와 있어요. 90쪽에 20번째 줄 보면 서술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기 전 고모 할머니가 살아남은 몇 번째 위안부였을지 궁금해한 적이 있었다 하면서 위안부에 대한 내용과 또는 그걸 거절한 할머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고모 할머니가 죽는 순간에 내 손을 잡았다고 하는 장면, 더듬더듬 했던 장면, 그것은 죽어가면서 돌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나를 이렇게 뭔가 접촉을 하면서 진정한 가족을 찾기 위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끼기 위한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93쪽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그걸 찾아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같은 경우도 90쪽에 나와 있습니다. 짧게 나와 있어요. 그에 대한 설명은.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설명은 11번째 줄 보시면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자신의 생일조차 모르는 그 입양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표시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만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 굳이 다 일일이 적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작품에서 뿌리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을까요? 아까 제가 뿌리 그림 보여주면서, 사진 보여주면서 뿌리에 대한 의미를 적었죠. 그거 적으신 분은 그대로 3번에 그대로 옮겨서 적으시면 돼요. 3번, 인간 삶의 근원적 토대,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셨으면 저는 다음 문제로 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못 적었으면 정지해 두시고 적으시면 돼요. 네, 저는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예요. 여러분 이 단원의 이름을 읽어보세요. 문학의 수용과 생산, 이게 지금 두 번째 단원 이름. 그리고 소단원으로 지금 나온 게 이 문학의 맥락과 인접 분야, 문학과 가까이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문학을 둘러싸고 있는 분야. 실제로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거죠. 미술과 역사. 미술, 역사가 나왔는데 두 인물을 통해 보여주는 거잖아요. 미술 같은 경우는 그의 직업이죠. 화가. 그의 직업이 예술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거기서 미술이라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모 할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리고 정말 일본이 나쁜 놈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 아직도 걔네들은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위안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그라는 분을 물어보니까 이제 미술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겠죠. 세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나무 뿌리를 찾아다니는 것, 촌농을 떨어뜨리는 작업, 뿌리를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허공에 매달고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예시 답안인데요. 꽤 길죠? 여러분 꽤 긴 답 적기 싫잖아요. 근데 예시 답안이라고 무조건 다 적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버려지는 나무 뿌리를 찾아다닌다 라고 하는 것은 뿌리에 대한 모습 자체를 자신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버려진 것도 마치 내가 버려진 것처럼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찾아다니는 것은 자신의 삶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뿌리라고 하는 게 이제 나무의 기본 근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의 근간처럼 이 뿌리를 보면서 나도 과연 어디에서부터 태어났고 어디에서 생겨났을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근원을 되찾으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뿌리에 집중해가지고 촌농을 떨어뜨린다 라고 하는 것은 뿌리에다가 다시 보호막을 입히는 거죠. 뿌리를 뽑아버려서 분리시켜 놓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듯이 그 보호막을 입혀주는 행위라는 것은 결국 죽어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끝난 뿌리를 허공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삶의 근원과 기반에서 분리된 존재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뿌리가 분리되어 있으면 이제 결국은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과 동일시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다음에서 드러나는 고모 할머니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고모 할머니는 이제 위안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사로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보면 왜 위안부 등록을 안 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감정이입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고모 할머니였다면 왜 위안부 등록 안 했을 것 같아요?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부끄러워서. 잘 말해줬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잊고 싶은 과거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트라우마와 같이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겠는데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죽음의 순간에 나의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 자체가
뿌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품어줄 가족에 대한 갈망이라고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자신의 작품에, 이건 이제 그와 할머니에 대한 건 문제일 수 있겠죠. 남기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보고 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의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생각해 보는 문제죠. 결국 그라는 사람은 고모 할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죠? 두 글자. 그녀의 마음을 공감했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보면 되겠죠? 이것도 꽤 길지만 보라색 글씨만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뿌리 뽑힌 삶을 살다간 고모 할머니의 아픔을 공감하고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공감이라는 말이 결국엔 이 작품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감. 우리가 좀 공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되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아픔 같은 거 굉장히 좀 치유가 되려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는 경우도 있는 거죠. 아, 그거 제가 많이 한다고요?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네. 자, 다음 문제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작품의 독자가 감상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와 그림을 꾸며보았다. 위아래 문구가 적절한지를 근거로 들어 평가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왼쪽의 그림에는 뿌리에다가 촛농을 이제 떨어뜨린 작업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서로 이렇게 손을 쥐고 있는 포스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적절한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예시 답안을 보자면 이거는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모번 예시 답안 같은 경우는 둘 다 적절하다고 보았을 때 설명이 지금 나온 겁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뿌리에 촛농을 입히는 순간이 위안부였던 고모 할머니와 태어나자마자 벌어져 생일조차 모르는 그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이다. 그래서 공감을 바탕으로 인간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서로 뭔가 이제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적절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적절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이 그림에 대한 모습보다도 무언가 그 오른쪽에 있는 내용도,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조금 더 바꿔가지고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굳이 무조건 적절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예시 답안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또 보자면 허구적으로 구성된 작품 속에 역사적 실제, 진짜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그림 보면 하나는 주름진 손이고 또 하나는 되게 어린 손이 지금 서로 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만나다라고 표현하는 점에서 맞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아니네요. 뒤에도 3번이 있습니다. 5번. 고모 할머니와 같은 인물들의 삶을 역사책을 통해 이해하는 것과 이 작품과 같은 문화작품을 통해 이해하는 것에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네요. 만약에 위안부라는 사건을 우리가 한국사에서 봤다면 서로 간에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는 없겠죠. 역사 교과서나 역사책 같은 경우는 되게 객관적으로 사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게 역사책의 특징이라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보라색 글씨만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 보시고요. 다 정리하셨으면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예요. 여러분 많이 힘들죠?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좀 참으세요. 3번. 다음은 이 작품을 쓴 작가가 어떤 간담회에서 밝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작품을 쓰고 나서 실제로 이런 이유에서 창작을 했고 이런 목적에서 책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6쪽이에요. 나무는 태어난 자리에서 성장하고 결국 숨을 거두는 존재인데 그런 나무가 뿌리 내린 흙을 떠나
낯선 흙 속에 옮겨 심어질 때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하는 생각에서 소설이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기본 근간이 되는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뽑혔다는 거잖아요. 뿌리가 뽑혔다는 것은 결국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기반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에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첫 번째 설명이 나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민의 어떤 문제를 그리고 있는 내용이네요. 이민자들과 저지대라는 작품을 읽었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민 2세의 삶을 그린 작품을 흥미있게 읽었다. 그러면서 제 작품 뿌리 이야기에 등장시킨 인물들은 그런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민 2세들은 결국 이제 원래 기본이 되었던 뿌리가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이민을 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부모가 자란 삶의 터전하고 다른 곳에서 사니까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썼다고 하네요. 그럼 첫 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작가가 말한 영향이라고 하는 것. 영향이라는 말은 지금 두 번째 내용에 나와 있죠. 그게 어떤 의미냐, 그리고 작가가 읽은 소설의 인물들과 이 작품의 인물들의 똑같은 점은 무엇이냐. 그럼 결국 가족의 어떤 기반이 약하다,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이 핵심이죠. 어느 쪽에도 확실히 소속되지 못한 점이 똑같다. 우리가 이렇게만 간단히 써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길게 적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다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두 번째 줄만 정리해 주세요. 어느 쪽에도 확실히 소속되지 못했던 점에서 삶의 기반이 약하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또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독서 경험이 작품 창작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결국 이 글을 쓴 김수미라는 작가는 다른 작품을 읽어보면서 창작에 대한 동기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다고 하면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그 작품의 인물들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 독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구성하거나 만들 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김수미라는 작가는 다른 작품을 읽다가 동기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작가가 읽었던 책과 그리고 이 작품은 상호 텍스트로 얽힐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상호 텍스트가 뭐예요? 옆에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옆에 그 포스트잇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보면 상호 텍스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한 작품과 다른 작품 사이에 나타나는 발상, 주제, 인물 등의 관계다. 문학 작품과 작품 간의 관계, 우리가 지금 A시간에 보고 있는 이기영의 고향이라는 작품과 그리고 채만식이 아니죠. 유치진의 토막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또는 배경적으로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 좀 유사한 작품이지만 또 서로 간에 차이가 있어요. 이기영의 고향 같은 경우는 소설이죠. 그리고 유치진의 토막 같은 경우는 희곡입니다. 그런 두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게 상호 텍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 작품 사이의 관련을 뜻하는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말을 참고했을 때 위 작가의 말이 작품 감상 활동에 어떤 도움을 줄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 텍스트의 정의를 그대로 써보셔도 되겠죠. 마지막 부분이 핵심입니다. 작품 속의 인물, 사건 등에 대한 이해와 감상 수준을 높여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아까 방금 말했던 예시 작품 있잖아요. 이기영의 고향과 유치진의 토막,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배운다고 한다면 그 시대의 농민들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힘든 학습활동 문제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장 넘겨가지고 99쪽에 새로운 단원에 넘어가서 이정록의 의자를 배우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